6월 22일 대한민국 증시에서 26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던 순위 하나가 뒤집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습니다. SK하이닉스 종가 291만 9천원, 하루에만 5.61%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우선주까지 합치면 몸값이 여전히 더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주 기준으로는 역전, 전체 몸값으로는 아직 삼성이 위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두 회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맞습니다. AI 메모리, HBM이 이 모든 흐름의 진원지인 것도 사실이고요. 이미 많이 오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주 시장을 실제로 흔들 일정들은 이 두 대장주 바깥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24일 새벽 미국 마이크론 실적이 나옵니다. 메모리 업황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회사죠. 같은 주에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예탁 증서 ADR 상장 일정이 거론되고 있고,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편입 여부도 이번 주 판가름 납니다. 이 일정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곳은 메모리 본체가 아닙니다. 그 본체를 실제로 만들고 쌓고 그 가격을 받아내는 한 칸 안쪽의 공급망입니다. 대중은 아직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두 이름을 보고 있는데 큰 자금은 이미 그 안쪽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슈퍼사이클의 온기가 소재 부품, 장비로 옮겨붙고 있다는 분석이 시장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안쪽을 세 가지 기준으로 짚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메모리 강세가 잠깐의 가격 반등인지 아니면 공장을 새로 짓는 구조적 증설 사이클인지, 이건 장비 수주 흐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둘째, HBM이 늘어날수록 병목은 어디서 터지는지, 칩을 마지막에 쌓고 검사하는 후공정 쪽을 봐야 합니다. 셋째, 비싼 HBM에 공장이 쏠리면서 정작 우리가 매일 쓰는 범용 메모리는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 메모리 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AI에 몰린 돈이 메모리 본체에서 그 공급망 안쪽 어디로 옮겨가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그걸 실제로 받아내는 회사가 누구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장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쪽입니다. 시총 약 7조 원대의 원익 IPS라는 회사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그리고 깎아내는 식각 장비를 공급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쪽에 모두 납품하는 국내 대표 장비 회사 중 하나입니다. 왜 지금 이 회사부터 봐야 하는지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과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값이 오르는 건 지금 당장 버는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라인을 새로 깔기 시작하면 그건 앞으로 몇 년치 장비 주문이 잡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신호가 지금 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4공장은 아직 장비 배치율이 25% 수준에 머물러 있고 5공장 증설도 줄을 서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M15X와 청주 라인 투자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D램 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최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이미 실적에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원익 IPS는 올해 1분기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증권사 추정으로는 올해 매출 1조 3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2천억 원에 가까운 수준이 거론됩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매출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장비 회사의 실적은 고객사가 돈을 쓰기로 결심한 다음에야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적이 살아난다는 건 삼성과 SK가 이미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뒤늦은 영수증인 셈입니다. 다만 이 회사를 볼 때 반드시 같이 봐야 할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이 사실상 둘뿐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의존도가 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투자 결정이 미뤄지면 이 회사의 수주도 같이 출렁입니다. 장비주는 원래 고객의 투자 사이클을 그대로 증폭해서 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좋을 때 크게 벌지만 투자가 한 박자 쉬면 실적도 한 박자 쉽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확인할 건 수주를 따왔다는 뉴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증설이 한두 분기 반짝이 아니라 2027년까지 이어지는 흐름인지입니다. 장비가 공장을 채우고 나면 그 공장에서 나온 칩은 마지막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 층으로 쌓고 하나하나 검사해서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새로운 병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회사가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이 회사는 직접 칩을 설계하거나 웨이퍼를 굽지 않습니다. 남이 만든 칩을 받아서 겹겹이 쌓아 붙이고 분량을 걸러내 완제품으로 만들어줍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후공정, 패키징과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입니다.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던 이 단계가 왜 지금 중요해졌을까요? HBM이라는 메모리의 생김새 때문입니다. HBM은 일반 메모리를 여러 겹으로 쌓아 올려 만듭니다. 쌓는 층이 높아질수록 붙이는 정밀도와 검사 난도가 같이 올라갑니다. 칩을 굽는 앞 공정만 늘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쌓고 검사하는 뒷단의 생산 능력이 같이 늘어야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HBM이 잘 팔릴수록 이 후공정 능력이 먼저 부족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증권가에서도 D램 공급 부족 국면에서는 HBM 중심의 후공정 생산 능력 확충이 필수라고 짚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그 흐름에 맞춰 HBM4와 차세대 D램 전환에 대응한 라인 증설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2공장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변화는 수익성의 방향에서 읽힙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느냐를 보면 2024년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자릿수 플러스로 돌아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적자를 내던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는 국면은 앞에서 본 원익 IPS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원익 IPS가 이미 잘 버는 회사의 추가 상승이라면 이쪽은 바닥을 찍고 방향을 위로 트는 회사입니다. 같은 메모리 공급망 안에서도 올라타는 출발선이 서로 다른 셈입니다. 물론 이쪽에도 다른 종류의 부담이 있습니다. 후공정은 칩 하나를 처리하고 남기는 마진이 앞공정만큼 두껍지 않습니다. 물량으로 버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베트남 라인처럼 큰 돈을 미리 쏟아붓는 증설은 그 라인이 실제로 돌아가 매출로 잡히기 전까지는 비용이 먼저 잡혀 실적을 누르는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켜볼 건 수주를 얼마나 따왔느냐가 아니라 새로 깐 라인이 얼마나 빨리 가동률을 채우며 이익으로 넘어오느냐입니다. 여기까지 본 두 회사는 모두 HBM이라는 비싼 제품 쪽 이야기였습니다. 장비로 공장을 채우는 쪽, 그리고 그 칩을 쌓아 완성하는 쪽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비싼 제품의 공장이 쏠리면서 정반대편에서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평범한 메모리가 귀해진 겁니다. 세 번째 회사는 그 평범한 메모리의 가격을 직접 받아내는 쪽입니다. 제주 반도체입니다. 설명을 잠깐 멈추고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마진이 두꺼운 HBM에 공장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한정된 라인을 비싼 제품에 먼저 배정하니까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는 만들 여력이 줄었습니다. 그 결과가 가격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집계로는 지난해 4분기 메모리 고정 거래 가격이 한 분기 만에 약 50% 뛰었습니다. 일부 범용 낸드 제품은 한 달 사이 60% 넘게 오른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값이 완제품 가격까지 밀어올리는 현상을 시장에서는 메모리 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제주 반도체는 바로 이 범용 메모리, 특히 저전력 메모리와 중소용량 제품을 다룹니다. HBM 같은 화려한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범용 메모리 값이 통째로 오르는 국면에서는 그 가격 상승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실적이 그걸 보여줍니다. 이 회사의 올해 1분기 매출은 1,805억 원, 1년 전보다 273%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671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7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익률은 37%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에 두 회사가 삼성과 SK의 투자 결정에 실적이 연동되는 구조라면 이 회사는 메모리 가격 그 자체에 실적이 연동됩니다. 그래서 같은 슈퍼사이클을 보더라도 이 회사는 업황의 온도를 가장 날것으로 보여주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회사의 가장 큰 위험이기도 합니다. 가격에 직접 올라탄다는 건 가격이 꺾이는 순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범용 메모리는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HBM에 집중하느라 비워둔 이 범용 시장에는 중국 회사들이 싼 값을 앞세워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이 회사 실적의 전부를 좌우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익이 좋다는 사실보다 메모리 고정 거래 가격이 언제 방향을 트는지를 같이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익이 셀수록 꺾일 때의 낙폭도 같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씩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출발점은 SK 하이닉스가 26년 만에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어선 6월 22일이었습니다. 대중의 눈은 이 두 대장주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큰 자금의 무게중심은 칩을 만드는 본체에서 그 칩을 만들고 쌓고 가격을 받아내는 공급망 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셋으로 나누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공장을 새로 채우는 장비에 원익 IPS, 칩을 쌓고 검사해 완성하는 후공정의 하나마이크론, 범용 메모리 가격을 직접 받아내는 제주반도체. 세 회사는 같은 슈퍼사이클 위에 서 있지만 올라탄 자리도 흔들릴 때의 약한 고리도 서로 다릅니다. 원익 IPS는 고객의 투자 사이클에, 하나마이크론은 새 라인의 가동 속도에, 제주반도체는 메모리 가격의 방향에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시총 순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이크론 실적과 메모리 가격, 그리고 증설 일정이 이 안쪽 공급망까지 온기를 실제로 밀어 넣는지 저는 그쪽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 다룬 세 회사가 각자의 약한 고리를 어떻게 넘어가는지 계속 추적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오늘 시장을 한 겹 더 깊이 보신 겁니다. 자, 영상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이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짚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금이 다음으로 향하는 자리는 분명합니다. AI 반도체입니다. 빅테크의 인프라 투자가 해마다 커지는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칩을 만들고 받쳐주는 부품과 장비는 이제 막 재평가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폭발은 늘 같은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대형주가 아니라 소형주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수백조 원짜리 대형주는 수조 원이 들어와야 겨우 몇 퍼센트 움직입니다. 반면 시가총액이 가볍고 유통 물량이 적은 소형주는 몇백억 원의 수급만 쏠려도 상한가에 꽂힙니다. 같은 돈이 들어와도 그릇이 작을수록 물은 빨리 차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큰 자금은 소형주를 살 때 절대 한 번에 사지 않습니다. 가격을 흔들지 않으려고 바닥 횡보 구간에서 몇 주에 걸쳐 조용히 나눠서 모읍니다. 차트는 지루하게 옆으로 기는데 수급 데이터만 소리 없이 쌓이는 구간, 그게 바로 매집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뉴스가 터지는 날, 대중이 몰려드는 바로 그날이 먼저 모아둔 쪽이 물량을 넘기는 날입니다. 과거 30배 가까이 폭등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뉴스 전에 이 구간이 먼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 정확히 그 모습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섹터의 한복판에 있는 종목인데 아직 뉴스 한 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바닥권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이 수급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 직전의 종목들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종목이 뭔데? 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 이 종목은 공개를 안 하는데? 라고 의문도 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을 공개하면 다른 채널 또는 업체에서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서 유료로 종목을 되팔고 있다는 제보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무료로 구독자들에게만 종목을 알려드리려는 제 취지와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히든 종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요? 세 가지 스텝만 밟아주시면 됩니다. 첫째, 영상 끝까지 보신 뒤 구독과 좋아요 누르기. 둘째, 댓글에 9번이라고 남기기. 셋째, 메시지로 9라고 문자 보내기. 정말 쉽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9 하나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이 히든 종목의 이름과 추천 매수, 매도 가격까지 정리해서 장이 열리기 전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에 이름이 뜨고 나서 찾으시면 그때는 이미 바닥에서 모은 쪽이 파는 자리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결국 뒤늦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